월스트리트에 보이지 않는 손, 거대한 시장 조작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 소송과 이상한 시장 패턴들,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죠. 자, 모든 건 정말 이상한 미스터리에서 시작됐어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10시 정각 타격이라고 불렸던 패턴인데요. 이게 뭐냐면 매일, 정말 매일같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아시아나 유럽 시장에서는 잘 오르다가 딱 뉴욕 시장이 열리는 그 순간만 되면 누가 일부러 누르는 것처럼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요. 그리고 이 모든 의심의 화살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또 가장 비밀스러운 퀀트 트레이딩 회사 제인스트릿입니다. 자, 제인스트리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40억 달러. 2022년 단 9개월 만에 벌어들인 순수 트레이딩 수익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2년 2분기 딱 3개월 동안에만 101억 달러를 벌었어요. 이건 월스트리트 역사상 어떤 회사도 기록하지 못한 단일 분기 최고 수익 기록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를 새로 쓴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몇 달 동안이나 계속되던 그 10시 정각 타격 패턴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끊긴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런 거대한 패턴이 하루아침에 멈추려면 뭔가 큰 일이 있었겠죠. 바로 그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바로 소송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패턴이 멈춘 시점은 제인스트리트가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루나 붕괴 사태로 이득을 봤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시점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확하죠. 이 테라루나 붕괴 혐의의 시간 순서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보세요. 먼저 테라폼 랩스가 조용히 유동성 풀에서 돈을 뺍니다. 그리고 불과 10분 뒤에 제인스트리트와 연결된 지갑이 똑같은 곳에서 돈을 빼가요. 이건 사실상 우리는 뭔가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테라루나 사건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비슷한 수법의 조작 혐의가 전혀 다른 대륙, 바로 인도에서도 발견됐거든요. 제인스트리트가 인도에서 썼다고 의심받는 램프 앤 덤프라는 수법은 정말 대담하고 기계적입니다. 먼저 주식과 선물을 마구 사들여서 인도 증시 지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데 돈을 거는 거죠. 대규모 숏 포지션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사들였던 주식을 한꺼번에 다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폭락시키고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그럼 이 방법으로 얼마나 벌었을까요? 인도 규제 당국이 추정하는 불법 이익이 무려 5억 8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8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 사건에 대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가 남긴 말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시장의 공정성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참여자의 계략에 계속 인질로 잡혀 있을 수 없다. 규제 당국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비판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수법들이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귀금속 같은 다른 시장을 조작할 때 쓰였던 아주 낡고 익숙한 각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왼쪽에 제인스트리트가 ETF 시장에서 썼다는 수법, 오른쪽은 과거에 유죄 판결까지 받은 JP모건의 금시장 조작 수법이에요. 보세요. 특권적인 시장 접근 권한, 시장이 열릴 때 체계적으로 물량을 쏟아내는 것, 파생상품 이익을 위해 가격을 억누르는 것,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 시장 조성 또는 해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 본질은 판박이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모든 조작의 핵심에는 지정참가회사, 줄여서 AP라는 아주 특별한 지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ETF 주식을 직접 만들고 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회사들이에요. 말하자면 돈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파이프라인의 맨 꼭대기에 앉아서 모든 걸 내려다보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는 또 다른 미스테리로 이어집니다.
이 새로운 시장에는 제인 스트리트 말고도 또 다른 불투명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4억 3,600만 달러.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회사가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바로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라오로 유한회사라는 곳인데요. 단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홍콩에 막 설립된 신생 회사예요. 둘째, 자산이라고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딱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서류에 적힌 이름은 장우 후이, 아주 흔한 중국 이름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웹사이트도 없고 언론에 나온 적도 없고 아무런 활동 기록이 없는 유령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추측이 뭐냐? 바로 중국 본토의 거대 자본이 당국의 규제를 피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비밀 통로가 아니냐는 거죠. 이 상황을 비트와이즈의 고문인 제프 파크가 아주 날카롭게 표현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라는 옷을 입은 4억 3,600만 달러짜리 비트코인 접근 창구라고 했어요. 딱 맞는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피델리티 차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걸 생각해보면 과연 이 차트가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이 가격 움직임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손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차트를 그냥 믿어도 되는 걸까요? 원래 비트코인 ETF는 이런 걸 막으려고 나온 거였어요. 전통 금융과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다리가 되어서 누구나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이 ETF라는 구조가 오히려 시장의 핵심 배관에 특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롭고 더 강력한 중간상인, 새로운 문지기들을 만들어낸 셈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금융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기술이 발전해도 그 안에는 늘 새로운 형태의 문지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지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끈을 쥐고 시장을 진짜로 통제하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